여수시 공립 노인 요양병원의 파행 운영을 둘러싼 진통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시의회에서 또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여수시 보건행정은 그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남을 본거지로 사선에 성공한 순천 토박이 김태년 의원이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지역 출신 유력 정치인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의 입지가 결국 충북 오창으로 결정됐습니다. 대전 이남에는 대규모 연구시설 등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나 호남 정관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구를 잘라 거절한 여수시 행정에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여수보다 훨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의 지급 사례를 제시하며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부원장의 가족을 채용해 급여를 부당하게 많이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며 시작된 여수시 공립노인요양병원의 내부 진통과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넉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위탁법인의 부도로 취약계층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재단의 회생 절차만을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는 여수시에 대해 직무유기라는 질타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뉴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시 노인요양병원의 파행 운영에 대해 직원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한 건 지난 1월. 직원들 모르게 채용된 부원장의 부인이 1,400여만 원의 임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열악한 진료 환경과 부실한 식단 등도 논란이 됐습니다. 여수시는 이후 병원의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있다며 현재는 병원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 또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해소된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일선 직원들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반박합니다. 지난달 새롭게 취임한 부원장은 직원들과의 개인 면담 자리에서 논란이 외부로 드러난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직원들을 압박했고 일부는 경영진의 감시와 불합리한 업무 간섭이 심해졌다며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수시는 치매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9천만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재단 정상화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탓에 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까지 불가능해져 관련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재단이 최종 부도가 난 이후 벌써 8개월이나 흐른 상황. 여수시는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채 재단 측의 회생 절차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를 통하여 재공모를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여수시 보건행정은 그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은 병원 측의 회계 부정과 이중급여 지급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넉 달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청원에 대해 여수시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오늘 논평을 내고 삼척시와 동해시 등 타 지자체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여수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했다며 1인당 40만 원 이상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시민협은 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시의원들이 아니란 상황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속도감 있는 위기 대응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거대 야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순천 출신 김태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 대표의 소통 능력과 리더십이 지역의 현안과 자치분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86그룹 출신이자 당내에서 대표적 정책통으로 입지를 다져온 민주당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순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수도권에서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에 몸담았던 그가 정계에 입문한 건 지난 2002년이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합류하며 현 여권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고 결국 성남을 본거지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지역 출신 여당 원내사령탑의 등장이 주목되는 더욱 큰 이유는 그동안 그가 고향의 현안에 대해 꾸준히 보여온 관심과 애정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오랜 수건이자 관심사였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그 대표적 사례. 관련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서동용 당선인과도 꾸준히 교류를 이어오며 해결책을 모색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해서 민간인이 학살된 가슴 아픈 사건이거든요. 이제는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당 차원에서 특별법을 다시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남 홀대론을 불식하고 자치분권을 정착시키기 위해 그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왔던 점도 지역이 기대를 거는 배경입니다. 반면 총선 과정에서 전략공천과 선거 후 조정 등으로 민주당이 지역에 민심해준 상처는 신임 원내대표로서 치유해야 할 큰 과제입니다. 협상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여야 양측으로부터 큰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는 김 원내대표. 원내 사령탑 신분으로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김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한 지역의 시선은 기대감이 잔뜩 실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6조 원대 투자로 관심을 모았던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결국 충북 청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전라남도는 대전 이남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평가 절차와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지역은 결국 충북으로 결정됐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를 신규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을 위한 최적의 부지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충북 청주 90.54점, 전남 나주 87.33점의 1차 평가 1, 2순위가 결국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는 국정 목표인 국가 균형 발전의 평가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영록 지사가 직접 나서 과학계 관료 집단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세부적인 평가 결과 공개와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과학계 테크노크라트 세력의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으며 대전 이남에는 대규모 연구시설 등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나 또 충북의 신규 가속기만으로는 확장성이 부족하다며 방사광 가속기의 추가 구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나주에 방사광 가속기를 추가적으로 하나 더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방사광 가속기 유치 좌절로 한전공대와 연계해 추진될 예정이었던 호남권의 신산업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이번 21대 총선 전남 10개 선거구 당선자들이 발의한 교육 관련 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공교육 강화를,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자사고, 외고 부활 등 경쟁교육 강화를 기조로 한 공약을 내놓아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연구소는 또 여야 모두 젊은 학부모 유권자를 타깃으로 한 돌봄 관련 공약이 많았는데 교육시설 유치 또는 설립 같은 보여주기식 공약이 대부분이라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관광지 운영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휴관에 들어갔던 관광시설의 운영을 전면 재개하기로 하고 지난 6일부터 뿌리 깊은 나무박물관과 기독교 역사박물관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의 실내시설도 오는 11일부터 개방할 예정입니다. 한편 순천시 관내 관광지에는 지난달 30일부터 어린이날까지 이어진 징검다리 연휴 기간 동안 2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도로를 지나던 소방관이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터널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여수시 율촌면 대포터널 여수 방향을 달리던 1톤 트럭 짐칸에서 불이 나 인근을 지나던 여수소방석 소속 소방대원이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차량용 소화기로 1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트럭 운전자가 손에 화상을 입고 가구 등이 탔지만 불이 일찍 진화된 탓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노사 갈등을 이유로 사업권을 포기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노조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재각 성암산업 대표는 지난 26일 급격한 재정 악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노사 분규와
과도한 경영권 간섭으로 인해 협력 작업을 정상 수행할 수도 없다고 판단돼 작업권을 반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성함산업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경영으로 불거진 문제며 사측이 이미 매각을 결정해놓고선 노조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은 노조는 집행부를 중심으로 다음 주 세종시 노동부와 청와대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갖는 한편 전 조합은 상경 집회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한국 프로축구가 대장정에 막을 올렸습니다.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 올해 K리그는 전 세계 프로축구 리그 중 가장 먼저 열리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정규리그 라운드가 축소돼 승점의 가치가 높아지게 될 전망입니다. 전경준 신임 감독을 사령탑으로 한 전남 드래곤즈는 이번 주 일요일 설기현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경남FC와 시즌 첫 경기를 원정 경기로 치르게 됩니다. 올해 첫 모내기 행사가 여수시 소라면에 있는 친환경 유기벼 단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농민 등 60여 명이 참석해 올 한 해 풍년과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했습니다. 한편 올해 예상되는 여수 지역의 벼 수확량은 12,172톤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수산단 민간환경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마련됩니다. 전남도는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 14차 회의를 갖고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설치를 환경부에 건의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수국가산단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점검 인력이 부족한 상황도 지적된 가운데 전남도와 여수시의 인력 충원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네, 한보선 아나운서가 이번 봄 개편으로 오늘까지 저녁 뉴스 진행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프로그램을 맡게 됐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리시죠. 네, 코로나19 사태로 무거운 뉴스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우리 지역 시청자들이 웃을 수 있는 소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